즉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관심을 가지는 만큼 더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 문제란 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태나 그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바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문제는 4학년 교양 과목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대학에서 갈고 닦은 전문 지식과 일반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것을 우리 과목 학습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문제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는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세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사회의 긴급한 문제, 또 근본적인 문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층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안정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봤을 적에 계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까지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 그런 아주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태 쌤. 예, 홍 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더 어렵다라는 게 또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불평등의 심화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일반적인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충격받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소수자들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는 훨씬 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나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지구 전체로 보면 그 지구 환경 문제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후가 지속적으로 기후의 평형 체제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사람들의 피부에 최근 들어서 특히 굉장히 시급하게 와닿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빈 스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의 지속성 문제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 사회는 평등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투덜투덜하면서 사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 자기 삶을 살기에 보통 바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삶을 봤을 때 자기 삶에서 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삶이 불안정하고 미래는 뿌옇게 회색빛으로 보이게 되면은 나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19세기 초처럼 당장 끼니를 못 잊는다든가 이런 거와도 좀 다른 차원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삶 자체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불평등 문제가 나옵니다. 설령 제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항상 있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펼칠 수 없을 만큼 불평등이 심해졌을 적에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사회 전체로 봤을 적에 이 불평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있지 않겠어요? 원래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작동을 멈춘 것이냐? 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사실 해결책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잘 해결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반성하는 것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미국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시위 같은 것도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등록금 때문에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이 더 안 되기도 하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지금쯤은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보고 이게 정말 과학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먹거리 문제, 또 안전 문제, 생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많이 있는데요. 사회 문제로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면 어떠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환경 문제는 그냥 물이 좀 오염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이제 그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할 때 북극곰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도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이 미래에도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문제이고 또 인간 외의 생명이 결부되어 있고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협동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경 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염을 많이 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을 잘 보호하는 좋은 기업의 제품 또는 그런 협동조합의 제품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운동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 선생님께서 네. 아까 삶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소수자 문제 역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그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꽤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소수자 문제를 사회 문제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죠. 사회 전체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떠한 발전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장이나 발전과 역시 또 연동되는 문제겠는데 수치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또 중요하다. 평균 수치의 성장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또 포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양극화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의 1인당 그 소득이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하위 몇 퍼센트, 예를 들면 뭐 하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이라든가 또 하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실질 소득 같은 경우들은 줄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